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그 다음에 중간선거 결과가 또 시나리오가 지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별로 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을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우리 수혜주가 또 어떤 게 될 것인지, 그래서 뭐 썸네일 제목처럼 그래서 뭘 사라는 거야? 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전망은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많은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분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대충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건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이 박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거죠.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갈 것인지 공화당이 가져갈 것인지인데, 요거는 원래는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박빙 지역이 한 4군데가 생겼죠. 경합 지역이 4군데가 생기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이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쳐진 거죠. 그렇게 돼서 지금은 공화당이 어쩌면 양원을 모두 지금 이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그 시나리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체적으로 시나리오는 한 4가지잖아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압승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승리를 하지만 압승보다는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화당은 하원, 민주당은 상원, 이렇게 각각 나눠 가져가는 경우, 그 다음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가능성이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공화당이 양원을 가져가는데 모두 압승을 한다. 이거는 시장의 무조건 부정적인 재료입니다. 만약에 공화당이 양원을 승리를 하는데 압도적으로 가져가 버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정책의 변화가 심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을 때는 공화당이 기존에 있는 정책을 폐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게 아니라 압승을 해버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정책을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뭐 IRA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 그러니까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경합 지역이 4군데예요. 그거를 모두 공화당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압승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까 그냥 이건 배제하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건 공화당이 상하원을 승리를 한다. 다만 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는 건데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정책에 대한 수정은 한계가 따릅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겁내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만약에 공화당이 양원을 승리를 하면 기존에 있는 이제 부양책들, 뭐 BBB, 빌드백 배럴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IRA 법안 같은 것들을 이걸 다 폐기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가 우려감이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법안을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비토권까지도 어찌 보면 무력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아무리 뭔가를 다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비토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비토권을 행사해버리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를 시키려면 상원의 공화당이 67석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죠.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폐기를 하려고 올려놔 봐야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나라 정치에 미국 정치를 투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보다 미국 정치가 훨씬 더 좀 선진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오바마 정부 임기 말 때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5년 동안 그 보조금을 주기로 한 걸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중간선거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공화당이 다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 같은 거를 폐기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거 꾸준히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지급이 됐다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뭐 중간 선거나 이런 뭐 이 정책이 바뀔 때마다 계속 변화를 줘버리면 그러면 2년마다 계속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을 안심하고 미국 정책적인 부분을 신뢰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그 미국의 이 정치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설사 이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긴 하겠지만 일단 통과된 법안에 대한 부분을 섣불리 또 폐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뭐 BBB 법안이라든지 IRA 법안을 뒤집으려고 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아까 방금 이야기된 것처럼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 IRA 법안을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국 이제 주요 상원 의원들이 이제 이 주입니다. 그 주인데 IRA 법안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주가 결국에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유리한 공화당 상원 의원 지역이에요. 텍사스라든지 아이오와라든지 그다음에 오클라호마라든지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공화당이 이거를 굳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마치 공화당은 신재생은 없애고 그러니까 다시 화석연료 석탄을 떼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걸 하지 마. 야, 태양광 발전하지 말고 그다음에 풍력하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석탄 떼는데 지원해줘.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IRA 법안이 없어질 거라는 건 너무 지나친 우려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뭐 이 경우는 뭐 정책적인 부분이 다 제한적이죠.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의회에서 아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역시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정책이 뭔가가 안 나와야 중요하냐면 지금 남아있는 정책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앞으로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이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이 없어요.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은 이미 다 통과시켰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뭡니까?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금융 규제, 빅테크 규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의 횡재세, 뭐 이런 것들이 남았어요. 이거 다 그냥 시장 규제에 관련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어쨌든 공화당이 뭐 양호를 승리하거나 아니면 하나씩 나눠 가져가면 새롭게 나오는 법안들은 다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시장의 불확실성한,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이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시장의 여론조사를 뒤로 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승리했다. 이거는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죠. 지금 남아있는 법안이 뭐가 남았다? 다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에요. 그러면 이 법안들이 다 통과될 거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시장의 악재죠. 근데 이 가능성도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는 건 두 가지는 요거고, 공화당이 상원을 승리하지만 근소한 차로 승리, 아니면 공화당이 하원, 민주당이 상원, 요렇게 나눠 가진다든지 요 시나리오인데 어떤 경우든 간에 시장에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라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시장이 좀 우려하는 거, IRA 법안이 폐기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걱정, 그것 때문에 최근에 좀 밀렸던 신재생, 그 다음에 2차전지, 이 섹터들을 저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게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금 이 관련 종목들이 IRA 법안 이거 뭐 후퇴 여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정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정은 저는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렸죠, 앞서. 이게 가능성이 없다,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 폐기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 오히려 기웁니다. 우려감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 여전히 2차전지 저는 강력하게 매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화당이 어쨌든 만약에 양온을 잡잖아요. 양온을 잡아도 2차전지 관련 종목은, IRA 관련 종목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지금 공화당 내에서 펜스 전 부통령과 이제 또 박빙에 달리고 있는 차기 이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레리 호건이라는 분이지 않습니까? 메릴랜드 그 주지사분.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화당 내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이 IRA 법안에서 피해를 받는다. 야, 투자를 하겠다는데, 야, 이거 원칙적으로 가가지고 피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공화당 내의 어찌 보면 기류라는 건데, 그럼 만약에 IRA 법안이 수정이 된다면 뭐를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IRA 법안 3년 유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오히려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 그 다음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의 우려감은 또 오히려 더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선거 결과 때문에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얘가 흔들린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저는 강력 매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와 맞게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저는 다 괜찮게 봅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요럴 때 저는 한번 담아봐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신재생 관련 쪽이 가장 노이즈가 심할 건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리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폐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시대적인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CS 윈드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 주면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하락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지금 현재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매도를 하는지를 알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요. 하나솔루션이 매도가 많이 나와야죠. 근데 보세요. 하나솔루션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미국향이 아니라 유럽향 비중이 높은 태양광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던지는 세력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성적으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던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럴 때는 저는 줍줍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가 언급드려볼 종목은 요겁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 수혜주라고 언급드렸던 효성중공업인데요.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오늘도 흐름이 좋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상승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얘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BBB 법안,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된 수혜주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은 공장도 많이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저는 대규모 단지가 많이 지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미국 내의 변압기, 차단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효성중공업이 수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얘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도 수혜고 네옴시티에도 수혜다.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상 주도주군으로 부상할 수 있는 섹터, 그 다음에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지금 가격대 밸류에이션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중간선거 결과 이후에 이런 종목, 제가 앞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조정을 보인다면 저는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관련 이야기는 또 수혜주 이야기까지 해드렸는데요. 물론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 흐름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중간선거 결과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10월 CPI 지표도 봐야 되기 때문에 딱 이것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상 10월 10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중간선거 결과가 끝나고 나서 10월 CPI까지도 좀 무난하게 나온다면 이 중간선거 분위기를 몰아서 연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게 지금 현재는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시장에 변화가 생기면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시장 변화에 관련된 또 영상을 제가 찍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구독 눌러주셔서 계속 저희 채널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우리 메이커분들 메이커머니 하십시오.